자, 회계 거래의 부채 비율의 영향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중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죠. 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자에 있는 부채죠. 분자에 있는 부채가 커져야 돼요.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자,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하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 감소. 부채 아무것도 없죠. 부채가 뭐 나타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에 아예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에요. 자, 2번 보죠. 제품 인도 전 물건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다 하게 되면은 계약금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증가. 3번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했다. 장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로 인한 부채 비율의 증가. 4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 매입 채무, 부채 생기죠. 따라서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자, 쉬운 문제고. 그 다음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의 계산. 자, 주 3일에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3일에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눈팅을 한번 해보자. 자, 유동자산 얼마입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여기까지죠. 표시를 해두세요. 그 다음 유동부채 얼마입니까? 유동부채는 매입 채무, 딱 하나뿐이 없죠. 매입 채무. 그 다음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채는 매입 채무와 장기 차입금, 두 개죠. 그 다음 자본은 얼마입니까? 자본금, 이익잉여금 두 개죠. 자, 표시를 좀 해두시고. 자, 유동 비율. 자,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자, 유동자산입니다. 자, 집계된 걸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유동부채는 20만원. 그 매입채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만원 플러스 매출 채권 25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 30만원 이렇게 집계가 된다. 하면은 325%. 자, 끝났고 그 다음 부채 비율 또 해보죠.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다. 자본분의 부채다. 넣어봅시다. 자, 자본은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두 개뿐이 없습니다. 50만원, 자본금 50만원, 플러스 그 다음 이익잉여금 5만원, 두 개죠? 5만원. 그 다음 부채는 매입 채무하고 장기 차입금 20만원, 13만원. 자, 두 개를 해주시면은 얼마 나옵니까? 60%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 계산. 그 뭐 그냥 주는 문제죠, 이거는.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주 3일의 매출 채권 회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1년은 360일로 가져간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 채권 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문제 다 주어졌어요. 따라서 끝났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자, 평균 매출 채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졌어요. 1,000만 원 분의 매출액 주어졌죠? 6천만 원. 매출 원가는 이제 현혹 자료.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한 자료. 자, 6회 게임 오버. 주는 문제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채권 회수 기간 계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매출 채권 회수 기간하고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두 개를 짬뽕해서 매출 채권 회전율도 구해봐라. 매출 채권 회수 기간도 구해봐라.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뭐 그냥 회수 기간 그냥 계산해봐라 이런 거예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주 3일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돼 있고. 자료는 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은 매출 채권 회전율 분의 매출 채권 회전율 분의 360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자에다가 바로 그냥 계산해 버리면 돼요. 따로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직접 매출 채권 회전율을 바로 구합니다. 자,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 평균 매출 채권 주어졌죠. 1,000만 원 분의 매출액 4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매출 채권 회전율 4회 나올 겁니다. 4회. 그죠? 분자가 이제 4회가 되는 거예요. 분의 360일. 이렇게 바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며칠입니까, 그럼? 90일 나옵니다. 90일. 게임 끝.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 기간 계산 각각 계산해 봐라. 다만 평균 매출 채권을 주어지지 않고 평균 매출 채권을 직접 계산해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주 3일의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두 개가 주어졌죠? 평균 매출 채권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구할 필요도 없죠. 2천과 4천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중간값 얼마예요? 3천. 눈으로 나오죠? 대부분 우리 문제에서는 눈으로 딱 보여요. 2천, 4천, 그럼 3천이구나. 평균 매출 채권 3천. 분의 매출액 나왔죠? 1억 5천. 게임 끝. 이면 얼마입니까? 5회 됐고. 그 다음 회수기간 매출 채권 더 나왔죠? 5회 매출 채권 회전율 5회 중에서 360일 하면은 나온다. 72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어요. 됐고. 그 다음 재고자산 회전율 계산. 재고자산 회전율은 평균 재고자산 분의 매출 원가. 됐죠?
자, 우리 자료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죠. 저는 그냥 강의를 해야 되니까 쓰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평균 재고자산 분의 매출 원가 다 주어졌습니다. 기업의 평균 재고자산 1,000만 원 분의 매출 원가 2천만 원 주어졌죠? 게임 오버 2회 됐습니다. 그 다음 안전성 비율과 활동성 비율 분석. 자, 다음은 주 3일에 재무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진이 나눈 토론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의견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경화. 부채 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 부채 비율은 우리 그 핵심 이론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부채 비율은 채권자의 위험 평가에 가장 유용한 재무 비율 지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맞는 말이고. 자, 민석. 유동 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당좌 비율은 전기에 비해 급감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회사의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네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볼게요. 자,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분의,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에요. 당연히 당좌 비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당좌 자산을 현금이다 해볼게요. 현금이 있어야 지급 능력이 있는 거니까. 당좌 자산의 대표가 이제 현금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했냐면 얘가 증가했대요. 얘가 증가했다는 건 결국은 분모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유동부채가 감소했다. 분자가 작아지면은 유동 비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유동부채가 감소된 이런 상황인데 얘기가 당좌 비율이 감소했대요. 당좌 비율이 감소했다. 그러면 분봉에 있는 유동부채가 감소한 상황에서 당좌 자산이 어떻게 돼야 이 전체가 감소할까요? 유동부채보다 더 심하게 감소해야 돼요. 당좌 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더 심하게, 아주 심하게 분자가 감소해버리면 당좌 비율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당좌 자산, 대표적으로 현금이죠? 현금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뭐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지급 능력 얘기하고 있죠? 회사의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네요. 맞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금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떨어졌다. 어쨌든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맞는 말. 그 다음 상훈. 총 자산 회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는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총자산 회전율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맞는 얘기고. 그 다음 선경. 재고자산의 평균 회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결국 우리 그 핵심 이론에 다 했죠. 뭘 말합니까? 판매 속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회전율이 크다. 이거는 판매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고, 회전율이 작다. 이 얘기는 판매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얘기라고 했죠. 따라서 자, 재고자산의 평균 회전율 전기에 비해 증가했대요.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고의 판매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니라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맞죠. 당연히. 자, 그래서 선경이 틀린 말을 했습니다. 4번이고. 그 다음. 총자산 회전율 계산. 총자산 회전율, 평균 총자산 분의 매출액. 게임 오버.
다음 자를 이용하여 주 3일에 총자산 회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자, 평균 총자산을 구해야 되는데 기초자산, 기말자산, 그럼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대부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으로 딱 봐도 평균을 알 수 있어요.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어요. 1억 2천과 1억 4천의 평균, 중앙값이 뭡니까? 1억 3천. 나왔어요. 끝났어요. 자, 총자산 회전율. 자, 평균 총자산. 1억 2천과 1억 4천의 평균 1억 3천 바로 나오고 1억 3천. 그다음 매출액 나와 있죠? 단기 매출액 2억 6천이다. 게임 오버. 하면은 2회 이렇게 되네요. 2회. 끝. 답이 2번이죠. 그다음 매출 총이익률을 통한 매출액 추정.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일단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40%로 주어져 있는데 결국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40%다. 주어져 있다. 우리는 구하는 게 지금 매출액입니다. 근데 문제 자료를 보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자, 매출 총이익을 X라고 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판관비 빼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뭐가 나옵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죠?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30만 원 빼주고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20만 원 빼주면은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50만 원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X는 하고 나오죠. 매출 총이익은 100만 원이다. 됐죠? 자, 매출 총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100만 원이다. 자, 따라서 매출액분의 100만 원은 40%. 매출액분의 100만 원은 40%다. 따라서 매출액은 얼마냐? 나오죠? 따라서 매출액은 얼마? 계산하면은 산수 250만 원.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다음 주당 순이익의 산정 EPS, earning per share. 다음은 주당 순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당연하다. 산식이죠. 주당 순이익은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분의 단기 순이익. 자, 맞는 말이고. 그다음 2번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올린 이익에 대해 주식 한 주당 기속되는 주주의 몫을 나타낸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다음 3번 주당 순이익은 주가 수익률 PER 주가 수익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 퍼는 어떻게 구합니까? 퍼 주가 수익률. 퍼는 주당 순이익 EPS분의 주가 주식의 공정가치 이렇게 구하자. 그러니까 EPS를 알아야만 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의 기초가 된다. 당연한 말이고. 자, 4번이 틀렸죠? EPS는 주당 순이익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 그냥 주식수 할게요. 보통 주식수 분의 단기 순이익. 자, 이런 산식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클수록 주당 순이익은 낮아진다? 이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EPS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PS는 커집니다. 낮아진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